혹시 성당이나 교회에 가보신 적 있나요? 성당이나 교회는 그 특유의 성스러운 느낌 있죠. 종교적인 상징물들, 경건한 분위기 덕에 그 성스러움이 더합니다. 그런데 특히 잘 지어진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 빛이 남달라요. 흔히 채광이라고 말하죠. 창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건물의 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빛이 아름답다고 불리는 성당, 교회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재희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빛의 교회입니다.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세워진 약 30평쯤 되는 정말 작은 교회인데요. 폭이 6m, 길이가 18m로 일반적인 교회나 성당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죠. 이 공간은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처음에 지어질 때 규모도 작고 예산도 작다 보니 아무도 이 건축을 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장한 건축가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현대 건축을 상징하는 건축가 안도 다다오입니다. 그는 요즘 각종 건축에서 활용되는 노출 콘크리트를 대중화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1989년에 지어진 빛의 교회에서도 그의 대표적인 특징인 노출 콘크리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물 중심에 위치한 십자 모양의 개방된 틀에서는 빛이 들어오는데요. 그 모습이 내부의 차가운 콘크리트를 비추며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빛이 쫙 사람들한테 다가오면서 이 시단심을 절로 일으키게 됩니다. 창이라고 하려면 사람들이 이렇게 열기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바깥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뚫림을 통해서 그냥 빛만 들어오게 하는 역할이라서 영어로는 오프닝, 개구부란 말을 씁니다. 안도 다다오는 이 작품을 로마의 판테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판테온의 돔 위에는 지름 8m의 구멍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떨어지는 빛도 공간의 성스러움을 만들죠. 안도 다다오 또한 자연과 건물 내부를 연결짓기 위해 배부구를 활용하면서 빛을 통해 성스러움을 완성시켰죠. 둘째로는 프랑스에 위치한 롱샴 성당입니다. 이 건물은 현대 아파트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꼬르비지에의 건물인데요. 모더니즘 건축을 집대성했다 평가받는 르꼬르비지에의 건축물들은 직선을 활용한 깔끔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수직과 수평선을 통해 정제된 느낌을 주는 게 그의 작품 특징인데요. 이 건물은 다릅니다. 르꼬르비지에의 다른 건물들과 다르게 곡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기존의 건축물들과 다르게 곡선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르꼬르비제가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더니즘을 계속 추구해 왔는데 60대가 넘은 거예요. 이 설계를 의뢰받으면서 예술적 감성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그 전까지 해오던 거와 다르게 모든 이 건물은 곡선과 곡면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르꼬르비제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로부터 시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작품에 표현했다고 해요. 이 건물은 프랑스의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 둥그런 언덕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르꼬르비지에는 이 언덕의 곡선과 어우러지도록 성당도 곡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겉에서 보면 귀엽게도 느껴지는 공간이지만 내부 공간은 경이로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갖가지 색과 크기로 만들어진 스테인드 글라스 너머로 빛이 스며드는데요. 그 모습에선 르꼬르비지에가 평생을 통해 추구해왔던 모던한 모습과 함께 성스러운 느낌까지 풍깁니다. 딱 안에 들어갔을 때 가지각색의 색과 크기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보는 빛의 환상적인 모습에 감동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서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사진으로 보면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감성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길 제가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 쾰른에 위치한 브라더 클라우스 예배당입니다. 푸른 풀밭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이 건물은 그 겉모습만으로도 매우 독특한데요. 이 건축물은 미니멀한 스타일로 사랑받는 스위스의 건축가 피터 줌터의 작품이죠. 사실 말이 교회지 여긴 또 사연이 있어요. 이 전쟁에 아들 둘을 잃은 농부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밀밭에 아들들을 추모하기 위해 예배당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피터 줌터가 정말 단숨에 달려가서 예배당을 농부에게 지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공간은 독특한 외관만큼이나 신기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원목 112개를 텐트처럼 둘러서 가운데 빈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조금씩 쌓았는데요. 그리고 내부의 나무를 3주에 걸쳐 태웠죠. 때문에 겉에서 보면 40cm씩 대나무 마디 같은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 모양이 주변의 자연 공간과 툭 떨어져 굉장히 독특한 감성을 자아냅니다. 덕분에 입구와 상부를 통해 떨어지는 빛은 내부의 거친 질감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죠. 이 밀밭에 작게 이게 지은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큰 교회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조형물, 하나의 설치 미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가들은 감성적 공간을 연출하는데 많은 요소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빛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감성적 공간을 창출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빛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빛을 통해 예술적 가치를 뽐내는 건축물들은 이것 말고도 많은데요. 빛을 가장 극적으로 활용한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과 킴벨 미술관, 세계대전 당시 학살
학살당한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홀로코스터 타워까지 수많은 건축가와 건축에 담긴 미학 이야기 재밌지 않나요? 보다 더 많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EBS와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공동 기획한 내일을 여는 인문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축물들의 이야기는 모두 이 프로그램 안에 담긴 내용을 요약드린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 빛의 미학에 대해 설명해주신 정재일 건축가님의 강연은 물론 건축,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인문학과 관련된 강연을 무료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모근정의 옷장 속 인문학, 패션의 융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동근의 명화를 통해 바라보는 예술가의 심리학 등 다채로운 연사분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려 8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 총 320편의 강의를 선보이는데요. 매주 월화수목 밤 11시 45분 EBS를 통해 방송으로 만나볼 수도 있고요. 스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스텝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인데요. 인문학과 관련된 강연이 모두 무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수강 신청 후 자유롭게 시청이 가능한데요. 시청하는 자세한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남겨둘게요. 오늘 담아낸 아름다운 건축물 이야기와 함께 다채로운 인문학 이야기를 즐기고 싶다면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